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스타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 배우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고, 이제 미지수가 두 개 쓰여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개념이 포함되는 건데, 미지수가 두 개 쓰인다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냥 1차 방정식 활용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다음에 이거 좀 자신 없으신 분은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을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활용 또는 이게 1차 부등식 활용,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 방법 보면요, 순서가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미지수를 정하는 거예요. 미지수 x, y 이렇게 미지수를 정합니다. 보통 미지수를 정할 때는 미지수를 개수까지 정해야 돼요. 한 개 쓸 것인지 두 개를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미지수로 둘 것인지, 요거 정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학교 범위에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보여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미지수를 쓰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미지수 정하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식 세워야 되겠죠? 미지수 정했으니까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식을 풉니다. 자, 풀어서 값을 구했죠? 그리고 검토. 예를 들어서 원하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만약 양수만 답이 될 수 있는데 식을 풀었는데 음수까지 나왔어요. 그럼 음수는 제외하고요. 양수인 것만 답을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풀면 됩니다. 좀 생각하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 미지수 정한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머지들은 실전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것 좀 잠깐 볼게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토끼와 닭이 합하여 15마리가 있다. 토끼와 닭의 다리수의 합이 44개일 때 토끼와 닭이 각각 몇 마리씩 있는지 구하라고 한다. 다음 가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이제 문제를 읽은 다음에요, 우리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 돼 있네요. 그죠? 토끼가 X마리, 닭이 Y마리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토끼와 닭의 전체 수는, 전체가 15마리가 있다 그랬죠? X 플러스 Y는 15. 이렇게 되고요. 또 토끼와 닭의 다리수의 합이 44개이므로, 토끼는 다리가 2개죠. 그쵸? 한 마리당 2개씩이기 때문에 다리수는 2X. 토끼는 4개죠. 죄송합니다. 토끼는 4개, 4x, 닭이 2개죠. 닭은 다리가 2개니까 2y 이렇게. 4x 플러스 2y는 44.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x 플러스 y는 여기 15 쓴 거, 4,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x, y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쪽에 딱 써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x 플러스 y는 15.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가 44인데 이거 2로 나눌게요. 2로 나눠보면은 2x 플러스 y는 22. 연립방정식 풉니다. 보통 우리가 풀 때 가감법 또는 뭐 대입법으로 풀죠. y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빼줄게요. 빼주는데 2xx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면은 2x에서 x 빼면 x가 되고요. y 사라지고 22에서 15 빼면 7이 되겠네요. x는 7. x가 7이면 y는 8이 되겠죠? 7, 8. 그래서 7과 8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7마리, 닭은 8마리 이렇게.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 정하고요. 그다음에 식 세워서 푼 다음에 이건 양수니까 뭐 되겠죠? 확인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00원짜리 연필과 300원짜리 지우개를 섞어서 10개를 사고 3,400원을 지불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연필을 X자로 지우개를 Y자로 샀다고 할 때, 자, 벌써 미지수를 이렇게 해줬죠? 정해주면 이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주어지면 여러분이 직접 X, Y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보면은 섞어서 10개를 샀다 그랬죠? 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되고요. 자, 가격이 400원짜리, 연필은 400원이에요. 이게 x개, 이거 y개 샀으니까 400x 더하기 300y 해준 게 총 금액 3,400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립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 구매한 연필과 지우개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풀면 되겠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공 두 개씩 이렇게 지워볼게요. 항변은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y를 소거시켜볼까요? 그럼 여기 3y니까 이거 3배 해주면 되겠죠? 3배 한 거를 써보면 여기다 3x, 3y, 3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밑에 4x고 3x니까 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4x에서 3x 빼면 x, y는 사라지고요. 34에서 30을 빼주니까 4. x는 4. x가 4면은 여기 4 대입하면 y는 6 되겠죠. y는 6. 그래서 연필은 4자루, 지우개는 6자루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1학년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1학년 때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푸냐? 연필을 x라고 하면은 지우개를 그냥 바로 얼마? 10개니까 이거를 y라고 안 하고 10-x개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벌써 연립방식 개념은 뭐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게. 식을 미지수를 안 쓰면은 그냥 이거 10-x로 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벌써 풀었습니다. 문제가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는 10-x에서 이렇게 대입하잖아. 대입법으로 풀면은 이거랑 맨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랑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이런 분들은 꼭 이 중학교 1학년 이쪽에도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공부하고 이쪽 부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1차 방식 활용. 자, 하나씩 좀 볼게요. 대표적인 것들. 자, 도형에 관한 문제.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음과 같은 도형의 길이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식을 세워 푼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직사각형은 이렇게 있으면요. 가로가 여기 2개 있고 세로도 2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이게 직사각형 넓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넓이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선분을 그거랑 수직한 방향으로 휩쓸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차지하는 영역. 그래서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넓이의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정의.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이것도 자, 제가 따로 설명한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공식이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유를 찾아서 좀 알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강의 설명해놨으니까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윗변, 아랫변 이렇게 A, B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를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180도 회전해서.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A 되겠죠, 이렇게 B. 이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 높이가 H라고 하면 H. 자, 이렇게 하면은 이 2배에 해당하는 넓이가 구해지겠죠? 우리는 요거만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눠줍니다, 이게.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문제 좀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16cm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보면은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16이라고 되어 있죠? x 더하기 y는 16 이렇게 돼요. 또 하나는 가로의 길이가 그랬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x죠.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4cm 더 길다. x는 y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이게 연립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가깝거라. 자, 풀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식이 y는, 자,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 자, y 자리에 요 x 플러스 4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y 플러스 4가. y 플러스 4 더하기 y니까 2y 플러스 4는 16 이렇게 되고요. 암산해볼까요? 4 넘어가면 빼주면 12가 되고요. 2로 나누면 6. y 값이 6. 자, y가 6 여기다 대입하면요. 6 더하기 4는 10, x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10, 세로 길이가 6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요 증감에 관한 문제 이거 먼저 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속력 1, 농도에 관한 것들 하나씩 볼게요. 자, 증감에 관한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 있다랄까요? 자,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이 있는데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우리가 이게 원가라고 할까요? 원가가 1,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판매가를 하는데 20%의 이윤을 붙여서 우리 판매가를 정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의 20%가 증가한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 쉽게.
여기 기본적으로 1000원이 있고요. 자, 1000원에 20% 이렇게 돼요. 1000 곱하기 100분의 20. 자, 이게 20%입니다. 20% 해당하는 거. 이걸 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정가, 즉 판매가, 판매하려고 하는 정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식을 잘 보면은 어차피 1000 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1000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1000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100분의 20. 이것도 0.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1000에 결국은 얼마를 곱하면 된다? 1.1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20% 증가한다 그런 거는 1.1을 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냥 한 번에 1000원이 있었는데 20% 증가했어. 그럼 1.1을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공식처럼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0% 증가한다면 1.3 이해가죠? 40%면 1.4. 자, 만약에 20%가 감소했어요. 뭔가가 감소.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가 뺄셈이 돼요. 뺄셈이. 여기 뺄셈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0.이니까 1000에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0.8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한 거를 빨리 1.2 곱하던가 0.8 곱하던가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자, 관련된 문제 좀 하나 보겠습니다. A, B 두 제품을 합하여 45,000원에 사서 A 제품은 원가의 20%, B 제품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더니 6,500원이 이익을 얻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 제품의 원가를 X1, B 제품의 원가를 Y1이라고 할 때 XY 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맨 처음에 합하여 45,000원에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45,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식을 제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제품은 원가 20%. 자, X1인데 여기에 20%를 붙여서 만약에 정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X 곱하기 방금 설명한 거 1.2를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B 제품의 원가의 10%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Y 곱하기 1.1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판매한 가격이 되겠죠? 판매하면은 이 가격은 자, 6,5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건 원래 가격 X 플러스 Y 더하기 6,500원 이렇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방식 풀어도 되고요. 요 식을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우리 그냥 순수한 이익만 넣고 볼게요. 이익. 그러니까 20%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20%라는 거는 그냥 0.2를 곱하면 돼요. X 곱하기 0.2 다음에 B제품의 10% 이익 Y 곱하기 0.1 해준 게 6,500원 이익이니까 여기가 6,500원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겠죠. 실제로 여기 X, Y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이 더 쉽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푸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이익만 넣고 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전체 원가, 정가 이런 것들 다 정가를 다 구할 수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2x 플러스 0.1y는 6,500원. 자, 요거는 양변에 10을 곱하는 게 좋겠네요. 자, 10을 곱해서 이렇게 써보면 2x 플러스 y가 65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식 풀어 A, B 두 제품이 원가를 각각 구하라. y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2xx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뺍니다. 2x에서 x 빼면은 x가 되고요. 요거 빼주면 2만원. 그래서 x는 2만원. 2만원이면 y는 넘어가면 25,000원. 단위 쓸 때는 원까지 이렇게 써주세요. 마지막에 답 쓸 때는. 그래서 A의 제품은 2만원, B 제품은 원가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시간 우리 이제 속력에 관한 거, 그다음에 농도 1. 이거는 제가 알고리즘판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지금 속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속력은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은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 단위 하나 외우고 계세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 미터 퍼 초 이렇게. 5미터 퍼 세크, 5미터 퍼 초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1초에 5미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시간, S,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속력은 워낙 중요해서 각각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바꾸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시간은 요거랑 요거랑 자리 바꾸면 속력분의 거리. 이것도 바로 나와야 되고요. 거리는 여기로 넘어가서 속력 곱하기 시간. 세 가지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우셔야 되고요. 까먹으면 최소한 이거 하나라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유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각각 세 개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거속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력 문제는 보통 식을 세울 때는 시간 중심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였죠? 시간 중심으로 시간을 구해서 우리 방정식을 보통 세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복잡할수록 그림 꼭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예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으로 걷고요. 3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4로 걸어서 총 21km를 6시간 만에 다녀왔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올라간 거리를 xkm, 내려온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y 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산을 하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등산을 가는데 자,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의 길이 다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왔다고 볼게요. 올라간 길이를 xkm라고 그랬어요. x 단위 생각할게요. 내려온 길이를 y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올라갈 때의 속도가요. 속도가 시속 3. 내려올 때는 시속 4.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시속 4. 이렇게. 자, 그림에 표현했죠. 자,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총 길이가 21km니까요. x 플러스 y는 21. 이렇게 되고. 자, 이런 거는 단위가 다르면 맞춰줘야 돼요. 지금 다 킬로미터의 시속, 즉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으로 나오던가 거리가 미터가 있고 그러면은 단위를 다 맞춰줘야 돼요. 지금 맞춘 상태에서 제가 좀 단위를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x 플러스 y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간. 자, 시간 중심으로 우리 시간 구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자, 외워야 돼요. 바로. 그래서 올라갈 때 시간을 구하면 3분의 x. 이렇게 돼요. 3분의 x 더하기. 자, 내려올 때는 속력이 4고 거리가 y예요. 4분의 y. 해준 게 총시간. 총시간이 6시간 걸렸대요. 6시간. 이렇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으면 우리가 이제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래식에 이거 분모 없애려고 1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x 플러스 3y. 여기 12 곱하면 72 이렇게 돼요. 요식하고 풀어야 되는데 y를 없애보겠습니다. y를 없애려면 3배 해주면 되겠죠. 3배에서 빼주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거 암산합니다. 이런 거는 일정 하나에다가 어떤 간단한 정수 곱한 다음에 빼는 거는 암산하세요. 연습하세요. 3배에서 빼면 y 사라질 거고요. 3배에서 빼면 3x에서 4x 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이거 3배 하면 63이 되겠죠? 63에서 71을 뺍니다. 빼면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9. 그래서 x 값은 9 이렇게 나오네요. x9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9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빼주면 y는 12. y 값은 12. 그래서 x는 9, y는 12. 올라간 거리는 다 쓸 때는 9 단위까지 킬로미터. 내려온 거리는 12km. 이렇게. 마지막에 답 쓸 때는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 문제는 공식을 각각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풉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 거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식은 간단하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이걸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속력 문제 풀 때 겁나지 않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일에 대한 거. 자, 일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통 일을 할 때는 하루에 하는 일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능력이에요. 또는 뭐 1시간에 하는 일의 양. 어떤 게,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어떤 일의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가 포인트고요.
그래서 보통 전체 1을 어떤 뭐 숫자들이 나오면 그거의 공배수로 잡거나 아니면 1로 잡습니다. 공배수로 잡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아요. 간단한 문제들은 공배수로 잡고 딱 뭐 애매모호하다 문제 복잡해지면 1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함께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가 8일 동안 하고 나머지는 B가 20일 동안 하여 끝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고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할 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자, 미지수까지 다 정해졌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면 11일 걸린대요. 11일. 자, A가 하루에 X, B가 하루에 Y. 그럼 함께 하면은 하루에 X 플러스 Y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해서 끝냈기 때문에, 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곱하기 일수. 며칠 했냐? 10일. 요게 한 일의 양인데, 이게 전체 1. 이렇게. 자,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이번에는 8이라고 B가 20을 해서 또 전체를 할 수가 있대요. 자, A가 8이라면은 8X만큼 일을 하겠죠? B가 20이라면은 20y만큼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더해서 전체 1이 되니까 이것도 또 1.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자, 세웠고요. 자,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풀면 이렇게 전개시키면 10x 플러스 10y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y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자, 이거 2배에서 이것도 빼겠습니다. 자, 암산합니다. 2배에서 빼면 사라지고요. 2배에서 빼면 20에서 8 빼니까 12x. 2배에서 이거 빼면 1. x는 12분의 1. 이렇게 구해지고요. 1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2분의 1 집어넣으면은 10y가 여기 넘어가면 되겠죠? 10y가 1 마이너스 요게 10분의 12 이렇게 되네요. 10분의 12 10분의가 아니라 12분의 10 자, 요거는요 12분의 12 빼기 10이니까 12분의 2 되겠죠? 12분의 2는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10으로 나눠주면 60분의 1 되겠네요. y는 60분의 1 그래서 A,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A는 전체의 12분의 1만큼 하루에 할 수 있고요. B는 전체의 60분의 1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농도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농도. 어떤 비율 이렇게 써놨죠? 농도의 정의는 소금물 분의 소금인데, 이게 비율이에요. 뭐냐면 전체가 소금물이죠. 소금 플러스 물 다 더한 거. 전체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비율.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고요. 자, 문제 풀 때는 소금 중심으로 문제를 풉니다.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한다? 여기 소금물을 일로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자, 이렇게 외우세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지 말고 소금물 곱하기 어떤 비율.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우리 이해하기도 쉬워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또는 소금물 곱하기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워서 풀고요. 그림을 보통 그려서 푸세요.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쉽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농도, 소금물, 소금 해서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라는 거는 100분의 1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의 소금물과 4%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4%의 소금물의 양을 X, 4%의 소금물의 양을 Y라고 할 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농도 문제는 이 유형이 제일 많아요. 14%의 소금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4%의 소금물의 양을 Xg라고 했죠. 소금물은 Xg. 그 다음에 4%의 소금물. 자, 요거는 미지수를 Y라고 한다고 했죠. 문제에서 Y. 섞어서 8%의 소금물 500g 만들었대요. 8%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뭐가 중요하다? 소금의 양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아래쪽에 소금의 양을 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요. 여기가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x 곱하기 100분의 14. 100분의 14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y 곱하기 100분의 4니까 100분의 4y. 자, 여기 소금의 양은요, 500 곱하기 100분의 8. 그럼 공 2개 지어주고 5, 8, 40 이렇게 됩니다. 식을 세워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소금물은 더한 게 이거랑 같아져야 되겠죠? x 플러스 y는 500 이렇게 되고요. 자, 소금도요. 이거 2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한 게 이거랑 같다. 100을 좀 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14x 플러스 4y는 4000. 그래서 요거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y 소거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y 소거시키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4배에서 빼면 되겠죠? 자, 암산 들어갑니다. 이거 4배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고 4배에서 4에서 14 빼면 마이너스 10x. 자, 이거 4배 해주면요. 4, 5, 2000이 돼요. 2000에서 4000 빼면 마이너스 2000. x는 플러스 되고요. 10으로 나눠주면 200. x는 200. x가 200이면 y는 300 되겠죠? 200g, 이거 14%는 단위가 g입니다. 200g, 4%는 300g.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 문제는요,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려놓고 상황 파악이 쉽게 그림을 그려놓고 소금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이 식이 제일 세우기 힘든 거예요. 이것만 잘 세우면 돼요. 이거 2개 더한 거 500 되는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금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1학년 때 배운 거 강조하지만 1학년 때 배운 거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운 거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